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지혜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 없었어요. 여보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민준 씨 부인이십니까? 저는 고속도로 순찰대 김정우 경위입니다. 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경찰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남편분께서 오늘 새벽 1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에서 단독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혜는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분께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지혜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도 전등을 켜고 딸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죠. 19살 딸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연아, 옷 입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지금 병원 가야 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혜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죠. 민주는 오늘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었어요. 늦게 들어올 거라며 먼저 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왜 고속도로에 있었을까요? 병원 영안실 앞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와 서연이 도착하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유가족분이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형사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습니다. 과속도 하지 않으셨고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형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영안실 문이 열리고 흰 천으로 덮인 침대가 보였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천을 걷어냈죠. 민준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서 있던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죠. 차갑게 식어버린 손이었습니다. 고인의 유품입니다. 경찰관이 투명한 비닐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깨진 휴대폰과 지갑, 그리고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죠. 휴대폰 화면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전원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쯤 민준의 회사 동료 김 과장이 영안실로 찾아왔어요. 45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사모님,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장례 절차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근처 대형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어요. 3일장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장례식장 입구에는 민준의 영정사진이 걸렸습니다.
몇 년 전 찍은 증명사진이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49살, 아직 젊었던 남편. 지혜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무렵 지혜의 언니 서지수가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48살의 언니는 동생을 꽉 껴안으며 함께 울었죠. 지혜야, 정신 차려. 이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희 챙겨야지. 조문객들이 하나둘 빈소를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이웃들. 지혜는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어요. 옆에서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죠. 지혜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 9시쯤 휠체어에 탄 시어머니 박순자가 도착했어요. 72의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있었죠.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영정을 보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지혜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영정 앞으로 모셨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죠. 밤 11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120명이 다녀갔어요. 지혜는 장례식장 휴게실 소파에 몸을 기댔죠.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장례식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빈소에는 흰 국화꽃 화환들이 양쪽 벽을 따라 놓여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오가며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죠. 지혜는 상주석에 앉아 기계적으로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붓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빈소 입구로 낯선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배가 약간 불러나와 있었죠. 여자는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친척도 아니었죠. 여자는 분향대 앞에 섰습니다. 향을 집어들고 불을 붙였어요. 천천히 두 손으로 향을 들어 올리더니 영정사진을 바라봤죠.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절을 마친 여자는 상주석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지혜를 물끄러미 쳐다봤죠. 지혜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 과장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과장님, 저분 아세요? 김 과장이 고개를 들어 여자를 봤습니다.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회사 직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는 계속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듯 보였죠. 그러더니 천천히 상주석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기,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신데요? 여기선 곤란하고 밖에서 잠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빈소를 나와 복도 구석으로 갔어요. 복도에는 다른 조문객 몇 명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이 드러났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제 이름은 고민정이에요. 저는 여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아니 고인과 3년 동안 연인 관계였어요. 지혜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며 여자의 다음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임신 5개월입니다. 뱃속의 아이는
민준 씨의 아이예요. 지혜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이 막혀왔죠. 뭐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고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나가던 간호사가 지혜를 보더니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시... 간호사가 지혜의 팔을 붙잡아줬어요. 지혜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중심을 잡았죠.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민정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지혜에게 보여줬어요. 흑백 사진 속에 작은 태아의 모습이 보였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민준 씨는 제게 부인과 별거 중이라고 말했어요. 딸이 성인이 되면 이혼하고 저랑 새로 시작하자고 했고요. 지혜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죠.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좋아한 거 아니에요? 민정이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혜에게 보여줬죠. 사진 속에는 민준과 민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이 민정의 어깨를 감싸고 웃고 있는 모습, 둘이 함께 여행을 간 듯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마주 앉아 음식을 먹는 모습. 지혜는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분명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지혜의 목소리가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소릴. 당장 나가요. 빈소 안에 있던 서연이 복도로 달려나왔어요. 딸의 얼굴은 놀람으로 가득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조문객들도 하나둘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혜의 언니 지수도 급히 달려왔어요. 야, 너 누구야? 우리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지수가 민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알 권리가 있어서. 고인과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서연이 민정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빠는 엄마 한 분만 사랑했어요. 민정이 초음파 사진을 서연에게도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예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고인의 아이가 맞아요. 복도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죠.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 서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25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서연이 민정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19살 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거짓말을. 민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고인의 여자친구였어요. 빈소 안에 있던 조문객들이 소란을 듣고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이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여자가 뭐래? 불륜이라고 했나? 세상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직원 2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30대 남자 직원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빈소에도 피해가 갑니다. 하지만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언니 지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48배 언니는 평소에도 직설적인 성격이었죠. 지수가 민정의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야?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무슨 짓이야? 민정이 비틀거렸어요.
배가 불러 있어 중심을 잡기 힘들어 보였죠. 손 떼세요. 저도 슬퍼요. 저도 고인을 사랑했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사랑?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사랑이라고? 당장 여기서 나가.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몰랐어요. 고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별거 중이라고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이때 40대 후반의 남자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의 대학 친구 박철수였어요. 25년 직이었죠. 일단 진정들 하십시다. 여기서 이러면 고인한테도 실례고 다른 분들한테도 폐가 됩니다. 박철수가 지수의 팔을 잡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향해 말했어요. 아가씨, 할 말이 있으면 빈소안 상담실에서 조용히 하시죠. 이렇게 복도에서 소란 피우는 건 아닙니다. 지혜는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죠.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민정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을 열어 보여줬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올라가자 수백 개의 대화가 나타났죠. 여보, 오늘 회의 끝나면 연락할게. 민정아, 미안해.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 다음 주말엔 꼭 시간 낼게. 우리 아기 보러 가자.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라는 호칭이 눈에 박혔어요. 민준의 휴대폰 번호가 맞았죠. 민정이 사진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 서울 시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 모두 민준과 민정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지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죠. 작년 크리스마스예요. 제주도는 올해 봄에 갔고요. 지혜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민주는 회사 야유회라고 했었어요. 올해 봄에도 지방 출장이라며 사흘 동안 집을 비웠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서연과 지수가 양쪽에서 부축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 박순자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오고 있었죠.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지수가 시어머니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지수가 민정을 가리켰어요. 저 여자가 민준이 형부와 불륜 관계였대요. 임신까지 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민정을 쏘아봤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몸이 휠체어에서 앞으로 쏠렸어요. 의식을 잃은 겁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받쳤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119 빨리 불러. 김 과장이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조문객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10분 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30대 남자 대원들이 능숙하게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어요.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실은 들것을 밀고 나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따라갔어요. 복도는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도 고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반드시 나을 거예요. 민정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지혜에게 내밀었어요. 연락하실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명함에는 고민정이라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광고회사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었죠. 지혜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갔죠. 사람들은 멍하니 민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명함을 적셨죠. 25년이었습니다. 21살에 만나 23세 결혼했어요.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었죠. 완벽한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여자의 아이까지 만들었죠. 엄마. 서연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딸도 함께 울었어요. 지수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손에 꽉 쥐어줬어요. 지혜야, 정신 차려. 울기만 하면 안 돼.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 지혜는 명함을 주먹 안에 구겨 넣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장례식 마지막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지혜는 장례식장 휴게실 소파에서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온통 민정의 얼굴과 그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지혜는 복도로 나와 언니 지수를 깨웠어요. 지수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눈을 비볐죠. 왜? 무슨 일이야? 언니, 나 남편 차 가봐야 할 것 같아.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지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지금 발인이 오전 11시인데 지금 가야 해.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이 나한테 뭘 숨겼는지 전부 알아야겠어. 지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지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지수의 차를 타고 사고 차량이 보관된 폐차장으로 향했죠. 경찰이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폐차장은 고속도로 근처 외곽 지역에 있었어요. 새벽 6시쯤 폐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지수가 인터폰을 눌렀죠. 여보세요? 사고 차량 확인하러 왔는데요. 잠시 후 쉰대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폐차장 직원이었어요.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제 남편 차량이 여기 보관되어 있어요. 서민준, 소나타 차량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며칠 전 사고 난 차량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폐차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부서진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직원이 한 대를 가리켰죠.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은색 소나타였습니다. 지혜는 차량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렇게 망가진 차 안에서 남편이 숨을 거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트렁크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공구를 가져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올라갔어요. 트렁크 안에는 비상삼각대와 공구 세트, 그리고 검은색 가방이 들어 있었죠. 지혜가 가방을 꺼내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 안에서 스마트폰 하나가 나왔죠. 화면에 금이 가지 않은 멀쩡한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혜가 휴대폰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죠. 잠금 화면에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민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여보, 연락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전화 좀 받아요.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혜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어요. 민준의 생일을 입력했죠. 틀렸습니다. 서연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또 틀렸죠.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메신저 앱을 열자 민정과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죠. 대화 내역이 수백 개였습니다. 지혜는 스크롤을 올려 대화를 읽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미안해.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 여보, 다음 주말엔 꼭 시간 낼게.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조금만 기다려. 연희 대학 들어가면 이혼 절차 밟을게. 새집 계약금은 내가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지수도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저 인간이. 지혜가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를 열자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죠. 첫 번째는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임차인 이름에 고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이 지불됐다고 적혀 있었죠. 두 번째는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민정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사진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죠. 세 번째는 통장이었습니다. 고민정 명의의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지혜는 서류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사람이 날 완전히 속였어. 나랑 연희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던 거야. 지수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나쁜 자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혜는 서류들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휴대폰도 함께 넣었죠. 그리고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언니, 나 그 여자 집 가볼래. 지금 아직 발인 전인데. 지금 가야 해.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여자 얼굴 보고 따져야겠어. 지수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지혜야, 진정해. 일단 장례 마치고 차근차근 하자.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해. 그 여자가 우리 남편한테 뭘 한 건지 알아야겠어.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폐차장 직원에게 인사하고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지혜가 민정의 명함을 꺼냈어요. 어젯밤 바닥에서 주운 명함이었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여기야. 지수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향해 달렸어요. 오전 9시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건물 로비로 들어갔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1205 고민정 씨 찾아왔는데요.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확인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1205 앞에 섰어요. 지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민정이 부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밤새 운 것처럼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도 될까요?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혜와 지수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곳곳에 남자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남성용 재킷, 선반 위에 놓인 남성용 구두, 책상 위에 남성용 시계, 모두 민준의 것들이었어요.
지혜는 거실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죠. 앉으세요. 민정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지혜는 서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과 서류들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죠. 이게 다 뭐예요? 민정이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남편 차 트렁크에서 찾았어요. 당신 명의 전세 계약서, 통장, 그리고 숨겨둔 휴대폰. 이게 다 뭐냐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어요.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지혜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역을 민정에게 보여줬어요. 이것도 봤어요. 당신한테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했죠? 우리 딸이 대학 가면 이혼한다고 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25년 동안 믿고 산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민정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참는 모습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들어 지혜를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3년 전 봄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광고 회사에서 건설회사 광고 촬영 미팅이 있었어요. 그때 민준 씨를, 고인을 처음 만났죠.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민준 씨가 제게 먼저 연락했어요. 커피 한잔 하자고. 처음엔 업무 관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지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 아니에요. 민준 씨는 처음부터 자기 소개를 할 때 독신이라고 했어요. 결혼 반지도 안 끼고 있었고요. 민정이 손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았어요. 지혜는 민준의 결혼 반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분명 반지를 끼고 다녔는데 민정을 만날 때는 뺐던 거죠. 몇 달 동안 민준 씨가 계속 연락했어요. 식사하자고, 영화 보자고. 저는 외로웠어요. 민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고시원에서 살면서 일했어요. 민준 씨는 다정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줬죠.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함을 이 여자에게 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네. 만난 지 반년쯤 지나서요. 민준 씨가 고백했어요.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고. 민정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민준과 민정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함께 밥 먹는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 지혜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결혼 이야기는 언제 나왔어요? 작년 초였어요. 제가 30이 넘으니까 결혼을 생각하게 됐죠. 민준 씨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언제 결혼할 거냐고. 민정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민준 씨한테 딸이 있다는 걸. 하지만 아내와는 이미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딸이 대학 들어가면 정식으로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죠. 지혜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별거 한 적 없어요.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잤어요. 민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민준 씨가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걸. 저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지혜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오피스텔 계약서는요? 전세금 2억 5천, 계약금 5천만 원. 이건 또 뭐예요? 민정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도 몰랐어요. 민준 씨가 제 이름으로 계약했다는 건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민정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이 집은 제가 3개월 전에 이사 온 곳이에요. 원래는 월세로 계약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집주인이 전세로 바꾸자고 했대요. 민준 씨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저는 계약서에 사인만 했어요. 전세금이 얼마인지, 누가 돈을 냈는지도 몰랐어요. 지혜는 민정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통장은요? 이 500만 원은? 그건 민준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준 거예요. 매달 200만 원씩 통장에 넣어줬어요. 지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 공동계좌에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간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민정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건 계획에 없었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낳자고 했어요. 우리 아이니까 책임지겠다고. 지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은 자신에게도 민정에게도 거짓말을 했던 거죠. 지난 1년 동안 민준 씨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이혼은 언제 하냐고, 우리 언제 결혼하냐고. 그런데 계속 미뤘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딸 문제 때문에 복잡하다고.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에도 전화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봤죠. 민준 씨는 짜증을 냈어요. 자꾸 재촉하지 말라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민정이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이틀 뒤에 부고 문자를 받았죠. 민준 씨 회사 동료한테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지혜는 민정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도 남편한테 속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건 이 여자라는 분노도 느껴졌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들어 지혜를 봤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키울 거예요. 부인께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어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수가 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이제 가자. 장례식장 가야 해. 지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과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문 앞까지 걸어가다가 지혜는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속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의 잘못을 없애주진 않아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와 지수는 오피스텔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혜는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남편이 우리 둘 다 속인 거야. 나도 저 여자도. 지수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그 나쁜 놈이 제일 나쁜 거야. 차에 타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믿었던 남편. 완벽한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남편.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두 여자 모두에게 거짓말하며 양다리를 걸쳤죠. 책임지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지혜와 딸 서연뿐이었어요. 그리고 민정과 뱃속의 아이. 모두 민준이 남긴 상처들이었죠. 오전 11시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영정사진을 앞세우고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지혜와 서연, 지수가 뒤따랐죠. 화장장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장이 끝나고 낙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민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 그게 25년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오후 4시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과 지수도 함께였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사흘 동안 비워뒀던 집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지혜는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민준이 평소 사용하던 공간이었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회사 서류들, 명함들, 볼펜들이 나왔어요. 맨 아래 서랍에는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서류철을 꺼내 펼쳤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가득했죠. 지난 3년치였습니다. 명세서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백화점, 식당, 호텔, 꽃집. 매달 200만 원 이상이 결제되어 있었죠. 지혜가 모르는 곳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혜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서류철을 열었죠.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가족 공동 계좌 내역. 지난 3년 동안 민주는 매달 현금을 인출했어요. 200만 원씩, 어떤 달은 300만 원씩. 총액을 계산하니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작년 가을에 5천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죠. 지혜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투자 기회가 있다며 돈을 옮긴다고 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 돈은 민정의 오피스텔 전세금이었던 거죠. 지혜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층에서 서연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연아, 아빠가 우리 돈을 다 빼돌렸어. 7천만 원 넘게.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은 아버지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노트북이 놓여 있었죠. 엄마, 아빠 노트북 비밀번호 알아요? 응. 우리 결혼 기념일이야.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원을 켰어요. 바탕화면이 나타났죠.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회사 메일들이 가득했어요. 서연이 보낸 편지함을 클릭했죠. 민정에게 보낸 메일들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장 최근 메일을 열었어요. 민정아, 오늘 집에서 너무 답답했어. 아내는 나를 전혀 이해 못해.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변화가 없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음 메일을 열었어요. 집에만 있는 아내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어. 20년 넘게 직장도 안 다니고 취미도 없고 너는 달라. 일도 하고 꿈도 있고 너랑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서연이 더 많은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하나같이 지혜에 대한 불만들이었어요. 변화없는 일상, 지루한 대화,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서연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엄마는 아빠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우리 가족만 챙겼잖아요. 지혜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혜는 눈물을 닦고
다시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장 뒤에서 파일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자 보험 증권들이 나왔죠.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생명보험 증권을 펼쳐봤습니다. 3억 원 규모였어요. 수익자는 서지혜와 서연으로 되어 있었죠. 적어도 이건 제대로 해놨네. 지혜는 보험증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이틀 뒤 보험회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여자 직원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유족분이십니까? 사망보험금 청구건으로 왔습니다. 지혜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직원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꺼냈어요. 사망 진단서 있으십니까? 지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꼼꼼히 확인했어요. 교통사고 사망이시네요. 보험금은 3억 원 전액 지급됩니다. 서류 접수 후 2주 내로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서류에 사인을 받고 돌아갔어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죠. 다음 날 지혜는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쓰러진 시어머니는 아직 입원 중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혜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지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알았어야 했어.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잘했거든. 초등학교 때도 숙제 안 해놓고 선생님한테 했다고 거짓말했어. 중학교 때는 용돈 훔쳐서 오락실 가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여자친구가 둘이었어. 둘 다 모르게 양다리 걸쳤지. 대학 때도 그랬고. 난 그때마다 혼냈지만 고쳐지지 않더라고. 지혜는 조용히 들었어요.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 너 같은 좋은 며느리 만나면 정신 차릴 줄 알았지. 하지만 사람은 안 변하나 봐. 시어머니가 지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며느리야. 내가 25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알아. 내 아들이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혜는 시어머니 곁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엄마, 밥 먹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식사였어요. 지혜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연아. 네, 엄마. 우리 이제 둘이서 살아가야 해. 아빠 없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지만 엄마가 꼭 우리 지켜낼게. 약속해.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죠. 저도 엄마 도울게요. 우리 꼭 잘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보험금 3억 원이 지혜의 계좌로 입금됐어요. 지혜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다음 날 오후 지혜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서지혜. 전화기 너머로 민정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네. 언제요? 지금 괜찮으면 지금이요. 1시간 뒤 지혜는 민정의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5천만 원이 든 봉투였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정이 문을 열었어요. 배가 더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쯤 됐을 거예요. 들어오세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할게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정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5천만 원이에요. 아이 출산 비용하고 당분간 양육비로 쓰세요.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뱃속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지혜는 표정 없이 민정을 바라봤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남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혜는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지혜는 본격적으로 민준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남편의 옷들을 꺼냈어요. 양복, 셔츠, 넥타이, 구두 모두 박스에 담았죠. 서재의 책들과 서류들도 정리했습니다. 사진첩도 꺼내봤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서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행복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혜는 사진첩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 택배로 시어머니께 보냈어요. 아들의 유품이니 어머니가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집안은 훨씬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대학 휴학계를 냈습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사를 만났죠. 엄마, 저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공부는? 1년만 쉬려고요.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연아. 서연은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죠. 지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구직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동네 슈퍼마켓, 분식집, 카페,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다며 거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한번 나와 보실래요? 40대 여자 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은주. 카페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다음날 카페로 갔습니다. 아담한 크기의 카페였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었죠.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은주가 카페라떼를 만들어줬습니다. 지혜는 커피를 받아 마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20년 동안 주부만 했어요. 일 경험이 없어요. 괜찮아요. 저도 보면 알아요. 당신 열심히 하실 분 같아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5년 전까지 전업주부였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됐죠. 이 카페도 그때 시작한 거예요. 지혜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엔 막막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주의 말에 지혜는 용기가 났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급은 10,000원이에요. 지혜는 다음 날부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손님 응대하는 법도 익혔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커피를 엎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죠. 한 달이 지나자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지혜를 알아봤어요. 단골들이 생겼죠. 사모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어느 주말 지수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지혜야, 우리 여행 가자. 바람 좀 쐬고 와. 여행? 응. 강원도 바다로. 날씨도 좋아졌잖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에게도 물어봤지만 딸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거절했어요. 엄마, 이모랑 다녀오세요. 둘이서. 다음 날 지혜와 지수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속초 해변이 목적지였어요. 2시간쯤 달려 해변에 도착했죠. 파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혜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지혜야, 많이 좋아졌다. 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응,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잘 됐다. 너 진짜 잘 견뎌냈어. 두 사람은 해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의 SNS를 검색했어요. 계정이 나타났죠. 최근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사흘 전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아기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죠. 건강한 아들 낳았습니다. 3.2kg. 엄마가 잘 키울게. 지혜는 아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새빨간 얼굴의 신생아. 민준을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아니었어요. 그저 먼 곳의 일처럼 느껴졌죠. 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아, 엄마야. 네, 엄마. 바다 어때요? 정말 좋아.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갈게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연아, 내일 저녁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살게. 지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진짜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지혜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지혜는 처음으로 생각했죠. 앞으로의 인생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지혜는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죠. 이제는 오프닝부터 마감까지 혼자서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 사장은 한 달 전에 또 다른 지점을 냈어요. 그곳 관리 때문에 바빴죠. 지혜가 이 카페를 거의 혼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오늘 날씨 좋네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매일 오전 10시면 오시는 분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카페라떼 드릴까요? 그래요, 고마워요. 지혜는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우유 거품을 예쁘게 올려 내놨어요. 참 맛있어. 지혜 씨 손맛이 최고야. 할머니의 칭찬에 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작은 칭찬에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오후 2시쯤 서연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이번 학기에 복학했죠. 엄마, 수업 끝났어요. 그래, 배고프지?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지혜가 주방으로 가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토마토와 치즈를 듬뿍 넣었어요. 엄마, 오늘 교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리포트 잘 썼다고. 정말 우리 딸 대견하다. 서연은 심리 상담을 1년간 받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이제는 아버지 이야기도 담담하게 할 수 있었죠. 엄마는 요즘 어때요? 응, 좋아. 카페 일도 재밌고 손님들도 다들 좋으시고. 지혜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저녁 6시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지혜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언니 지수가 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왔어? 응. 오늘 지혜 생일인데 내가 안 오면 되겠어? 4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남편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없었죠. 이모, 케이크 사왔어요. 서연이 상자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박스를 열자 예쁜 생크림 케이크가 나타났어요. 촛불도 켜야죠. 서연이 초 한 개를 꽂았습니다. 불을 붙이고 불을 껐어요. 생일 축하해, 지혜야. 생일 축하해요, 엄마. 지혜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어 껐어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수가 만든 잡채와 불고기, 그리고 케이크.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어요. 지혜야, 너 요즘 정말 좋아 보여. 지수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작년 이맘때 생각나?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잘 견뎌냈잖아. 자랑스러워, 동생아.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지혜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를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민준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전 오늘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세상을 떠났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도 분노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슬픔도 미움도 아니었죠. 그저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주 사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혜 씨, 내일 잠깐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내일 얘기해요. 좋은 소식이에요. 지혜는 궁금했지만 내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은주가 카페로 왔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지혜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이 카페 인수할 생각 없으세요?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인수요? 네. 사실세 지점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이 카페는 지혜 씨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권리금이랑 다 계산해서 저렴하게 드릴게요.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좋은 제안 감사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은주가 돌아가고 지혜는 혼자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1년 동안 땀 흘려 일했던 곳. 이제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니. 그날 저녁 서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드는데. 보험금 남은 거 있잖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딸의 응원에 지혜는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는 은주에게 연락했어요. 사장님 할게요. 카페 인수할게요. 정말요? 좋아요. 축하해요, 지혜 씨. 계약은 한 달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업자 등록, 인테리어 계획, 메뉴 개발.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간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주말에 지혜는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렀어요.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어요. 며느리. 왔구나. 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그저 그래. 늙으니 몸이 말을 안 듣네. 지혜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카페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며느리. 이제 제 사업이 생기는 거예요. 떨리지만 기대돼요. 시어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미안하구나. 내 아들이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하지만 너는 강하게 잘 이겨냈어.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병원을 나서며 지혜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한 달 뒤 카페 인수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지혜의 카페라는 이름으로. 개업식 날 서연과 지수가 축하 화환을 보내줬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카페였어요. 저녁에 문을 닫고 지혜는 카페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테이블 하나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전송했어요. 우리 카페 예쁘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최고예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민정의 폭로, 무너진 삶.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서지혜로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명의 독립적인 여자로서 카페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혜는 가볍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오늘은 제가 특별 요리 해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딸.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정말로.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지혜. 이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카페 문을 열 겁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만들고 웃으며 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죠. 밤은 깊어가고 별은 반짝였습니다. 지혜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죠. 자신도 그렇게 빛나고 싶었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